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유형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바로 뒷담화 장인 유형. 사실 장인이라는 게 숙련공을 의미해요. 그렇죠? 예술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장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대처하기가 어려운 유형일 수 있는, 소위 빌런들 중에서도 레벨이 굉장히 높으신 그런 빌런 중에 한 분이시다. 사실 뒷담화 장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험담이라는 것은 앞에서 일어나나요? 뒤에서 일어나나요? 그렇죠. 뒤에서 일어나죠. 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분들은 투명인간 같은 사람들이라 사실은 가장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얼굴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왜 우리가 딱 봐도 이렇게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쁜 놈들은 이렇게 좀 괴물처럼 생기고 뭔가 악당들이 있고 막 하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악당들은 웃잖아요. 항상 쟤 보면 딱 악당이네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전혀 얼굴로 봤을 때는 그것이 티가 안 나요. 항상 뒤통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전혀 티가 안 나는 게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가장 서슬퍼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시오패스와 이 뒷담화 장인이 같이 결혼하면, 같이 결혼해요. 누가 이길까요? 이 결혼은 힘게임이기도 하거든요. 힘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길까요? 소시오패스가 이긴다, O. 뒷담화 장인이 이긴다, X. 자,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딱 나뉘네요, 정확하게. 4대 4. 네. 동률로. 정답이 동률이에요, 사실은. 초반에는 보통 소시오패스가 이기고요. 초반에는. 그러나 뒷담화 장인은 뭐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이에요. 초반에는 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자와 같은 소시오패스가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고 힘들어지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가족들, 원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이에요? 뒷담화 장인 편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뒤에서 억울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 뒷담화 장인하고 적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모든 인간관계는 적이 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이 안 돼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뒷담화 장인이에요. 이건 거의 대처가 안 되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되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들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가 앞서 나가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번에 사원이 들어왔는데 걔가 미워요.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짜증나, 걔 보면. 그러면요, 걔한테 내가 직접 손으로 지금 피 묻히지 않아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차대리 들어왔는데 너무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원래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부풀어 넣어서 사람에게 던져라면 그 낚시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관계를 잘 모르시는 한 명이 이제 걸려들어요. 이거 좀 일은 잘하기는 하는데 조금 자기 주장이 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던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 잘 모를 때. 그럼 바로 갑니다. 왜요? 이러면 이 사람이 이제 혼자 다 꺼내게 만드는. 그래서 이 차대리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나한테 오잖아요?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오히려 말렸지. 아니, 거기 그 차장님이 그러신 거야. 나는 전혀 안 그랬어. 물어봐, 다른 사람한테. 나는 완벽하다고 그랬어, 오히려. 나는 되게 잘한다고 그랬어. 정말 이게 눈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그런 유형일 수 있다. 이분들은 뒤에서 통제하고 조종하는 경우들도 능수능란한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어떤 태도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입사 동기예요. 근데 입사 동기인데 어떤 박대리가 혼자서 승진했어요. 과장으로. 우리는 승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순진한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막 그 박대리를 막 우리가 막 욕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막, 야, 박대리는 진짜 그래가지고 완전 파리 같아, 파리. 지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걔는. 지문 인식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장난치고 막 그러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에 대한 뻔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보통 존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김대리라는 분이 만약에 그렇다고 쳐보죠. 근데 김대리는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막 이러면, 진짜로? 아니, 그게 그렇게 가서 비위를 맞췄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좀 바람을 많이 불러 넣어주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그러지 말자. 우리는 인생 정직하게 살자. 사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남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비위 맞추면서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인생 살지 말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헤어지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그랬죠? 전략가라고 그랬죠. 누가 먼저 전화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누구에게? 박대리에게. 택시 타고 가면서 전화해요. 박대리님, 아이고, 이제 과장님이라 불러야겠네. 아유, 동기라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과장님이라 불러야지. 아유, 과장님. 저는 이제 과장님이라 부를래요. 얼마든지 이 사람은 색을 바꿀 수 있는, 뒤통수에 항상 가 있는 그런 유형일 수 있다.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엄청난 유혹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엔 사랑이 넘쳐나요. 왜 그럴까요? 여기 사람들이요, 모였을 때 전문가들, 판사님들, 기자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 모였을 때 어떤 학문이 어떻고, 그래서 지질학 교수면 지질학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사실요, 인간이 모일 때요,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뒷담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뒷담화는 그냥 약간 허접한 뒷담화인데 그분하고 있으면 약간 이게 막 그 스토리가 막 너무너무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모임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안 나온 그분을 우리가 굉장히 대차게 뒷담화를 했거든요. 오늘 내가 안 오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는 세상이 주는 어떤 이야기보다 재밌다. 또 내가 없으면 나 역시 얼마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상당히 끈끈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는 경계와 비난, 통제, 반항, 또 어떤 면에서 거짓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요, 험담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렇게 생각해요. 험담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험담하는 것은 언젠가는 돌고 돌아서 좀 넘어온다라는 시각 자체를 그냥 가지고 있고 그걸 항상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험담을 아예 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시지 말으셔야 되는 분이 바로 뒷담화 장인입니다. 이분한테는 내가 작게라도 험담을 했다가는 확성기를 킨 것처럼 온데반데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좀 커져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예 법칙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퍼진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그 험담을 하는 자리에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온팡 뒤집어 쓰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대처를 하실 때. 사실요, 처음에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서 야, 박대리 좀 너무 약간 파리같이 막 그렇지 않아? 사람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때요, 여러분들이요, 용감하게, 진짜 용감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진실에 가득 찬 눈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박대리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박대리 라인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데서 먹을 때 이게 사람이 중첩되잖아요.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김대리가 좀 나쁜 얘기가 나올 때 김대리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박쥐 같은 게 아니라 올곧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험담하지 않는 굳은 심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롱런합니다. 원래 너무 라인을 짙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라인과 저 라인에 박쥐처럼 옮겨보는 게 아니라 뚝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토대에서 어디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준다. 자, 여러분들이 험담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 그런 게 아니야.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시면 좋아요? 그 사람을 그냥 칭찬해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있을 때는 험담이 나오기 쉽지 않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있으면 좀 좋은 걸로 그냥 무마되고 말겠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초대되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막 씹기 쉬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서도 항상 좋게 사람들을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 안에서 이런 소문이 도는 사람이 있어요. 김 차장은 항상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더라. 김 차장은 진짜 인간에 대해서 참 좋게 말하는 사람이야. 이것만큼 좋은 평판이 없다라는 것. 절대 단기적으로는 재밌고 어떤 면에서는 짜릿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험담이나 뒷담말 하는 것은 나에게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험담의 패러다임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장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확성기의 어떤 요소로서 기능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토대에 희생양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람들을요, 내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다 보면요, 내 우군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사람은 나하고 엄청 친한 사이가 아니어도 나한테 와서 막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그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반이에요, 초반. 초반에 확실하게 증거를 확실히 잡아서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렇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숨기고 있는 것을 비춰주는 거. 그림자는 빛이 오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진다는 거. 그것만큼 단호한 대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의도를 다 알고 있구나. 또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네 의도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하고 적이 되진 않겠지만 나에게 더 이상 이상한 수작을 부리지 마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너의 의도를 알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다정한 사람이 되되 쉬운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 사람에게 있어서 꼭 내가 붙어서 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있을 때는 초반에 대처하시는 것이 증거를 통해서 증거가 없다. 증인도 괜찮아요. 이런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대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수동적인 공격, 소위 뒤에서 공격하는 거에 능하기 때문에 자객이 비춰졌을 때는 전사를 이길 수 없듯이 비춰지는 순간 이 사람은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다.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변명하기 시작할 것이고 나보다 이 사람이 단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빛으로 빛이 돼 복수의 칼날을 여러분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빛을 비추시고 다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시고 나아가면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분들은 뒤에 항상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가만히 그 집단의 역학, 관계의 역학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그 모든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한 숨어 있는 그 장기말을 여러분들이 두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가 있다. 그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분하고 있을 때 내가 잠깐의 험담을 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동조하게 되면 온팡 뒤집었을 수도 있고요. 내 이미지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 패러다임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 진실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사람에게 대처해 보는 것.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또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인간관계 법칙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내 뚝심을 정확하게 뿌리를 받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되 그건 다 틀린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 진실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대상이 되었다면 반드시 초반에 증거와 증인들을 모아서 초반에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그 희생양의 패러다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클래스도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